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호치민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응우옌 후예 거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응우옌 후예, 발음하기 어렵죠. 호치민 1군을 대표하는 광장 중에 한 곳인데 지금 뒤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시청이거든요. 시청. 그래서 밤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여기가 또 방송 짠내 투어에서도 소개된 바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밤에 보면 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밤에 시간 내서 와봤습니다. 과연 응우옌 후예 거리는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만 영상에 담으면 좀 짧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루프탑 바에서 술 한잔 하고 왔거든요.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더불어서 호치민에 대해서도 간단한 코멘터리가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응우옌 후예 거리는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여기는 VBN 워킹 스트리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죠. 여행자 거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융 거리.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의 이미지랑은 잘 안 어울리는, 마치 이제 태국의 카오산 로드와도 같은 곳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바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가려고 해요. 이 안에 건물이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건물이 높지도 않은데 루프탑 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거기서 간단히 맥주 한잔 하죠. 지금은 시간이 저녁 6시 반밖에 안 된 데다가 오늘은 평일이라 그런지 저번에 영상에 담았던 것처럼 막 춤추는 아가씨들이 나와 있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뭐 아직 이른 시간이기도 하지. 저번에는 이런 무대 위에서 막 아가씨들 춤추고 막 그래가지고 오우씨 깜짝이야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렇진 않네요. 아니면은 평일이라도 좀 시간이 늦어지면은 거리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일찍 나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사람이 많지 않을 뿐 시끌벅적한 건 매한가지네요. 더 뷰라고 하는 이거 호텔이네. 호텔이랑 그 바가 같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지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뷰 루프탑 바. 7시 전에 들어와서 해피아워 그 1+1으로 잔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더 킹콩 아이스티를 주문을 했는데 추천받았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사실 제가 칵테일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서 일단은 주문해봤고, 이렇게 아래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프탑이라고 해도 대단한 경치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기 멀리 피텍스코 스카이덱도 보이고 그럴싸하네요. 경치 괜찮죠? 주문한 킹콩 아이스티가 나와서 왜 킹콩 아이스티인지 모르겠지만 한잔 해보겠습니다. 오, 되게 상큼해요. 근데 야, 이 알코올이 좀 있구나. 제가 칵테일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확실히 맛있고 여러 잔 마시면은 집에 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끝에서 알코올이 탁 치고 들어오는데 막 도수가 세진 않아요. 여성을 위한 술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거 맛있네요. 네, 칵테일과 함께 주문한 메뉴들, 제 영원한 친구 감튀, 그리고 시저 샐러드 주문했습니다. 이렇게가 저녁 식사예요. 보통 이렇게 루프탑 와가지고 밥처럼 먹는 사람은 잘 없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뭐 감튀, 야채, 샐러드, 야채 식단이네. 살 빠진 식단이에요. 아니면 말고.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호치민 여행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간단한 코멘터리만 좀 남길까 해요. 뭐 호치민 여행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진 않은데 일단은 칵테일부터 한잔하고
사실 이번 호치민 여행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신 분이 계실까요?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보셨으면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셨을 거예요. 호치민 여행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면은 조금 더 뭐랄까 아름다운 경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멋진 풍경, 뭐 빌딩숲 이런 것도 있었기야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역사 그리고 전통 그리고 또 있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갔었던 곳이 구찌 터널이었죠. 구찌 터널 이외에도 통일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 박물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비테스코 스카이덱 타워라든지 이런 몇몇 장소들을 제외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역사에 기반한 그리고 또 뭐랄까 있었던 과거 사건 사고에 기반한 그런 다크 투어 아니면은 뭐 좀 역사 투어 같은 느낌이 강한 장소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나트랑이나 다낭 아니면은 뭐 달랏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여행으로서만 따졌을 때 노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에 와가지고 그냥 유흥이랑 술만 먹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행 자체로만 봤을 때 컨텐츠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더더욱이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활동적인 친구들이 여기로 온다고 하면은 더더욱 그렇게 느끼겠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확실히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이 많고 특히 이제 베트남의 근현대사 를 볼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역사 혹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하노이 가가지고 하롱베이 보듯이 이렇게 경치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남는 건 얼마 없어요. 사실은 이제 베트남 1군을 벗어나서 7군에 있는 푸미흥 뭐 코리아타운을 간다든지 사실 코리아타운은 여행지가 아니죠. 네, 아니면은 뭐 랜드마크 같은 데를 간다든지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은 빌딩이 있고 호텔 잘 돼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 있고 하지만 그거 이상은 크게 볼만한 곳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럼 남는 곳은 결국은 이제 역사적인 장소 그리고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면은 호치민의 여행지라고 할 만한 곳이 특별히 많은 건 아닙니다. 호치민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경제 도시, 경제 수도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동네이기도 하고 좀 전통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좀 여행지라고 해도 그렇게 대단한 게 있는 곳은 아니긴 하죠. 물론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통과 현대적인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꽤 볼만하지만 호치민은 전통적인 부분이라는 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식민지 시대 이후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마저도 이제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 전쟁 전후의 역사를 알아보기에는 괜찮지만 그 이상 뭔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치민 여행을 노잼 혹은 그냥 유흥의 천국 정도로만 치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호치민 여행을 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베트남의 근현대사 아니면 하다못해 벌거벗은 세계사의 베트남 전쟁 편 요것만이라도 보고 오시면은 진짜 여행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거 조그만 정보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서 보이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라든지 아니면 근현대사만을 위해서라도 호치민은 와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런 거에 일체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노이나 뭐 다낭 이런 데 가세요. 베트남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이제 호치민 이외에도 뭐 박린이라든지 아니면 하노이로 많이들 가시죠. 그런 의미에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하고 뭐 인프라 같은 측면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행보다는 좀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많이 모여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볼만한 것들이 꽤 있고 그리고 봤을 때 꽤나 인상적인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호치민의 여행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호불호가 갈린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만약에 내가 베트남을 처음 여행한다라고 하신다면 호치민으로 오실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베트남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래도 이제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혹은 뭐 베트남의 좀 이제 신문물 혹은 이제 새로운 현대적인 모습들 이런 걸 보고 싶다 하신다면 호치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역시나 뭐 하노이, 다낭 뭐 아니면 최근에 갔다 왔던 달랏 이런 데를 추천합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이제는 술이나 한잔 할랍니다. 건배.
역시 시큼해. 여기가 바로 응우옌 후예 거리입니다. 작게나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광장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여기를 시청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시청은 아니고 여기에 원래 풀네임은 호치민 인민위원회 청사입니다. 뭐 말이 그렇지 시청이랑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고 또 낮에 오면은 이제 시청 역할도 하겠죠. 근데 밤에 오면은 이렇게 조명이 예쁘게 들어와서 관광 명소로서 돋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건물이 예쁘죠. 오늘이 평일 저녁임을 감안해도 여기 응우옌 후예 거리는 굉장히 활기찹니다. 보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틱톡 촬영하는 젊은 친구들도 좀 보이고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왔어요. 아기랑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나와서 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뭐 펩시 행사 같은 것도 하는 모양이에요. 야, 저녁 8시가 넘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활기가 차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니 괜찮죠? 시간 내서 와보기 잘했네. 네, 광장 앞쪽으로는 이렇게 또 새로운 거리가 있죠. 저기 용도 보이는데 용은 지금 자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움직입니다. 조금씩 머리가 살짝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신기해 보이네요. 용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 쫙 나 있는데 조명이 들어와서 되게 예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거리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밤에 보면 티가 잘 안 나는데 이 용들 사이사이에 꽃밭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산책을 하기에도 좋고 사람들 모이기에도 좋고 마치 만남의 광장 같은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젊음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네. 뭔가 이렇게 댄스 같은 것도 하고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길거리, 홍대 이런데 의 모습과도 뭐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죠. 잘 추네. 주변을 보고 있으면은 버스킹이라든지 뭐랄까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서 눈요기 거리가 돼요. 여기가 뭐랄까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나저나 저기 가운데 황금색 친구들은 행위예술을 하는 것 같죠. 설마 진짜 동상은 아니겠지. 안 움직이던데. 정면에 보이는 높은 건물 비텍스코 스카이덱 타워, 저번에 영상으로 다뤘었죠. 낮에 갔었는데 제가 여기 밤에 또 올 줄 알았으면은 밤에 갈 걸 그랬다 싶어요. 밤에 봤으면은 훨씬 더 경치가 멋있었을 텐데 뭐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 특이점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아파트같이 생겼죠. 여기에 있는 모든 가게가 전부 카페들입니다. 커피숍. 그래서 카페 아파트라고도 불리우는 곳이에요. 이 좁은 곳에 커피숍인 거죠. 전부 다 신기하죠. 한국에도 커피숍 많은 건물이 있지만 이렇게 한 건물에 몰려있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근데 가게들을 보면은 술집도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은 호치민 시립극장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하노이에서 제가 오페라 하우스를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랑 세트로 생긴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건물 또한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이다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지금 오페라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AO쇼, 아오쇼라고 불리우는 쇼를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6시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늦어서 공연은 보기 힘들 것 같고 어차피 그 공연은 내부에선 촬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공연을 보러 오셔도 좋고요. 꽤나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곳도 그 응우옌 후예 거리 근처에 있으니까 한 번쯤 눈에 담고 가셔도 좋겠다 싶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응우옌 후의 거리, 그리고 그 부이비엔 거리에서 갔었던 루프탑바 함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호치민 여행에 대한 코멘터리도 남겨봤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곳들은 전부 밤에 가야지 좀 매력적인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응우옌 후의 거리도 낮에 보면 그냥 거리예요. 근데 밤이 되면 사람도 모이고 여러가지 조명도 켜지고 하면서 좀 더 볼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루프탑바 또한 마찬가지죠. 밤에 가야지 좀 더 멋있는 경치를 볼 수 있으니까요. 단지 이제 루프탑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가버리게 되면은 복잡하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호치민을 비롯한 베트남 여행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시간 어떻게 마지막 날이니까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내일이죠. 이제 내일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호텔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또 뭐 시간 보내다 보면은 또 금세 비행기 타러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내일의 모습도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그리고 베트남 여행에 대한 마지막 코멘터리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